10월 15일 공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일명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이번 대책은 일부 수도권 중심지에서 부동산 거래 요건을 까다롭게 하고 대출을 옥죄는 일종의 수요 억제책이었는데요. 국민들 사이에선 사다리 걷어차기다, 내로남불과 같은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마저 이번 부동산 대책 때문에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CBS 노컷뉴스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25에서 26일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812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9%는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어떻게 평가하냐는 질문에 부정평가를 내렸습니다. 그중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도 39.3%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인지 오늘의 지식라이프에서 알아보시죠. 10-15 대책의 주요 내용은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요건 강화입니다. 우리나라는 집값 급등이 우려스러운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 또는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보다 강도 높은 규제를 받는 투기 과열지구는 대출 한도가 엄격하게 제한되고 청약 재당첨 제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각종 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기존의 우리나라의 투기 과열지구는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와 용산구 이렇게 4곳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를 서울 25개구 전체와 경기도 과천, 광명, 하남 등 12개 지역까지 추가했습니다. 엄청나죠? 자, 그래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냐? 일단 주택을 매입할 때 이 대출이 확 줄어듭니다. LTV라고 많이 하죠.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매수자가 해당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의 총액과 기존에 해당 주택에 있던 대출 잔액, 전월세 세입자의 보증금 등을 다 합쳐도 주택 담보 가치의 4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일반 지역은 LTV가 70%라는 점을 감안하면 엄청 빡센 규제인 거죠. 게다가 대출은 최대 6억 원까지밖에 안 됩니다. 심지어 이것도 무주택자만 40%고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대출이 아예 안 나옵니다. 이 외에도 신용대출 1억 원이 넘는 사람은 1년 동안 규제 지역에 있는 주택을 구입할 수 없는 등 사실상 투기 과열지구 안에서는 대출을 받아서 집 살 생각은 하지도 말라는 취지입니다. 또 전세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도 아예 막아버렸습니다. 2년간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면서 투자 목적이나 임대 목적의 매입은 아예 못하게 됐기 때문이죠. 그동안 현금이 부족한 투자자들은 갭투자 방식으로 미리 집을 사두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원천적으로 막아버린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10-15 대책은 투기과열지구를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해서 수요를 억누르겠다는 의도입니다. 말 그대로 부동산 시장에 뜨거운 열기를 식히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한 셈인데요. 정부의 의도는 이해가 됩니다. KB부동산이 매달 발표하는 주택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10월 기준 17개월 연속 올랐습니다. 심지어 10월에는 전월 대비 1.46% 오르며 올해 최고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오름폭이 높은 지역은 광진구 4.46%, 강동구 4.17%, 성동구 3.95%, 마포구 2.96% 등 순이었습니다. 게다가 최근 몇 달을 보면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신고가가 갱신되는 등 집값이 미쳐 날뛰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거든요. 집값 안정화를 내세우는 정부는 이런 상황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론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가장 큽니다. LTV 40% 규제와 대출 한도 축소로 인해 주택 구입 자금 조달이 매우 어려워졌기 때문인데요. 대출을 받아서 내 집을 마련하거나 조금 더 좋은 동네, 좋은 아파트로 갈아타기를 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좌절하면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특히 규제 지역이 25개 구와 경기 12개 지역으로 늘면서 규제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지적과 대출을 갚을 역량이 충분한 고소득자의 대출도 막는 건 지나치다는 등 각종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 관계자나 전문가들은 강력한 규제로 거래가 줄고 주택 매물도 줄어들어 시장이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죠. 사실 불만을 키우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번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이재명 정부에 있는 고위 공직자들 중에서 10수억 원의 대출이나 전세를 끼고 서울 중심지에 집을 산 사람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자리에서 물러난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있죠. 그는 배우자가 전세를 끼고 분당구에 약 30억 원대 고가 아파트를 갭투자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차관은 10-15 부동산 대책을 주도하면서 실수요자 대출 규제와 실거주 의무 강화 정책을 추진했거든요. 근데 정작 본인은 이제 불가능해진 갭투자 방식으로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내로남불 비판이 확산했습니다.
특히 10월 19일 그는 유튜브 인터뷰에서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는데, 강화된 규제로 주택 구입이 어려워진 무주택자들과 실수요자들의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으로 분노를 키웠습니다. 이 외에도 구윤철 기재부 장관이 과거 대출을 끼고 주택을 4채까지 보유했고요. 이혜원 금융위원장은 2013년 서울 개포동 주공 1단지 재건축 전 아파트를 8억 5천만 원의 전세를 끼고 3억 5천만 원 대출까지 활용해 매입했는데, 현재 이 아파트가 40억 원에 달해서 37억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을 기록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국민 입장에선 내로남불이란 비판이 나올 만도 합니다. 날뛰는 집값과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참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가장 큰 문제는 공급입니다. 정부가 제대로 된 공급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당장 내년부터 서울 중심으로 입주 물량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집값은 물론 전월세 매물도 부족하기 때문에 주거 비용이 치솟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죠. 정부는 당장 공급을 늘릴 수 없으니까 규제를 강화해서 수요를 억누르겠다는 입장이지만, 이게 사실은 구조적으로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기본소득이라며 돈을 뿌리고 있고,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8.1% 늘어나 역대 최대치입니다. 정부 지출이 크게 늘면 쉽게 말해서 돈이 풀리는 유동성 장세가 연출된다는 건데요. 화폐 유통량이 늘어나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물 자산의 가치는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죠. 이재명 정부의 큰 정부 아래에선 집값을 잡는 게 구조적으로 어려울 수 있단 말입니다.